자, 오늘은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AI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는 우리가 인류의 미래 전체를 아직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걸고 있는 말 그대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라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극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AI가 몰고 올 이 엄청난 변화의 파도,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혼란과 불안감, 이게 어쩌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일까요? 자, 하라리가 지적하는 첫 번째 거대한 변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아니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그 권력이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와, 이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때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무솔리니나 레닌 같은 인간 편집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신문 일면에 뭘 실을지 결정하면서 수백만 명의 생각을 쥐락펴락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의 현실을 조각하는 건 바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름도 얼굴도 심지어 의식조차 없어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알고리즘들이 악의를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의 목표, 사용자 참여 극대화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스스로 학습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그러니까 공포나 분노, 탐욕 같은 버튼을 누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는 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자극적이고 분열적인 컨텐츠의 바다에 빠져들게 된 거고요. 자, 이제 하라리가 왜 이건 미친 도박이라고까지 부르는지 그 AI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아주 기이한 역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라리는 이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한테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시나요? 하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뭐랄까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핵심 논리예요. 다른 인간들, 그러니까 경쟁사나 다른 나라들은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빨리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정체불명의 존재, 바로 이 AI는 믿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못 믿기 때문에 오히려 AI를 믿어야 한다는 이 기막힌 역설,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라리가 역사학자로서의 관점을 딱 드러냅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 왜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겪어와서 그나마 예측이라도 가능한 인간은 못 믿으면서 이제 막 태어나서 그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를 신뢰하는 이 거대한 도박판에 인류의 미래를 전부 걸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 도박이 왜 그렇게까지 위험하고 거대한 걸까요? 그 이유는요. AI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냥 또 하나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모든 걸 바꾸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바로 이 단어, 행위성, 영어로는 agency라고 하는데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AI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행위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살짝 소름 돋는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GPT-4가 캡처를 풀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걸 보면 행위성이 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AI한테 캡처를 풀라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 로봇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니까 이 AI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서요. 라는 인간의 공감대를 자극해서 의심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을 스스로 창조해낸 겁니다. 바로 이게 행위성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 비교를 보시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생각해보세요. 원자폭탄이 스스로 나 히로시마에 떨어져야겠다 하고 결정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건 그냥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AI 무기는요, 누구를 목표로 삼을지, 언제 공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의 무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신없이 빠른 이 비인간적인 변화의 속도 앞에서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라리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라리는 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적인 조언으로 딱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연한 마음을 가져라.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재창조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한 가지 기술에만 매달리지 말고 폭넓은 기술을 익혀라.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네, 바로 적응력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기술 하나 배워서 평생 먹고 사는 모델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미래는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의 몫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게임의 룰입니다. 하라리는 인간의 기술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코딩하는 지적 기술, 공감하고 협업하는 사회적 감정적 기술, 그리고 직접 몸을 움직이는 운동 기술. 흥미로운 건 AI의 위협 앞에서 이 3가지 기술의 미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하라리의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순수하게 머리만 쓰는, 즉 지적 기술만 요구하는 직업은 대체되기가 가장 쉽다는 겁니다. 왜냐? AI가 바로 그 분야에서 인간을 압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반면에 생각도 해야 하고, 지적, 환자와 공감도 해야 하고, 사회적, 주사도 놔야 하는 운동, 이 3가지 기술이 모두 결합된 직업은 AI가 따라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한 베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AI라는 변화의 물결이 아무리 거대하고 무서워 보여도 그 결과가 미리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라리의 이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죠.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기술이 결코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는 결국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니까요.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길은 이 AI에 대한 대화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이건 더 이상 몇몇 기술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결정이 미래를 만들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술은 우리 앞에 아주 다른 여러 개의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어쩌면 유토피아로, 어쩌면 디스토피아로 가는 문이겠죠? 그 수많은 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또 만들어가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입니다.